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금융투자업계가 약 일주일 뒤인 오는 3월 28일 열릴 KTNG의 정기주주총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KTNG는 원래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일명 FCP라고 부르는 이곳하고 표대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대가 FCP에서 기업은행으로 바뀌었죠. 잠깐만 장표를 보면요. 기업은행은 이제 주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KTNG의 최대 주주이고, 그러면서 이 KTNG 같은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의 역할과 견제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의 독립성 확보, 주주들의 의견을 대변할 이사의 구성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이사를 추천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KTNG 측이 추천한 이사, 이제 대표이사 방경만 사장 선임의 건, 그리고 사회이사 임민규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곽상욱 선임의 건,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기업은행이 등장한 거는 KTNG로서는 상당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FCP, 그러니까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상대이긴 하지만 지분율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죠. 또 인지도도 낮은 편이죠. 그런데 이 기업은행의 경우 지분율이 무려 7%나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주주라고 했죠. 그리고 이 기업은행은 시장 인지도도 높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지분의 60%를 가진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KTNG는 여우를 피하자마자 호랑이하고 마주한 격이 됐습니다.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하고 주주총회에서 맞서 싸워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몇몇 언론사에서 KTNG가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한 방경만 수석부사장의 선임 가능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KTNG의 이사 추천안에 대해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라는 곳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KTNG가 방경만 후보를 선임하는데 난항이 생겼다, 좌초위기에 빠졌다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이제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상황은 별로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KTNG의 방경만 후보 선임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상당히 우세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 이슈체크에서 세 가지 주제로 다뤄봅니다. 일단 첫째, 2024년 정기주총에서 KTNG와 기업은행의 구도를 다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업계가 왜 KTNG 측 사장 후보 선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은 왜 KTNG 쪽에 유리한지 이 FCP가 도와줬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KTNG는 보시다시피 방경만 KTNG 수석부사장, 그리고 임민규 KTNG 이사회 의장을 각각 대표이사 그리고 사회이사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를 사회이사 후보로 앞세웠죠. 이번 주총에선 이 3명 가운데 딱 2명만 선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 가운데서 이 방경만 후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방경만 후보를 반대했다고 했죠. 또 몇몇 언론사가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름의 좀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우선 이 KTNG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유 분산 회사입니다. 이 소유 분산 회사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 이제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이제 주인이 없다는 거는 오너도 없고, 이 오너가 없으니까 이 자식들에 대한 세습도 없는 그런 회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사의 특징은 이 주주 집단이 투표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을 하고요. 그 이사들이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가 운영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TNG의 지분율을 좀 보면요. 이 지분 가운데 의결권 없는 자사주 17.83%는 빼야 됩니다. 이걸 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진 쪽은 이 기업은행입니다. 이 7.11%죠. 이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7.11%가 기업은행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6.20%죠. 그러니까 기업은행하고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정부가 출자한 기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행을 제외한 국내 주주하고 기관 지분율도 약 23% 정도 되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무려 42.36%나 되죠. 근데 우린 여기서 외국인 지분율이 42%에 달한다는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외국인 주주들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아까 말씀드렸던 ISS 같은 곳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경만 후보 선임안이 좀 불리하다라는 주장의 근거도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ISS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방 후보대에서 반대를 권고를 했으니까 외국계 주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다만 KTNG로서는 이런 시각을 좀 불합리하다, 조금 안 좋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ISS의 방경만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 KTNG 측은 이런 입장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CEO 선임에 대해서 반대를 권고하지 않는 ISS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ISS가 스스로 이제 정면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죠. 실제로 KTNG는 이번 대표이사 후보를 선임할 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중요한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또 회사 내부 인사뿐만이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완전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추위에서 2차 숏리스트가 나왔을 때 그 명단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외부 인사였습니다. 이 권계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 그리고 이석주 전 AK호ldings 사장 이 2명 상당히 좀 이름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까지 같이 포함이 됐고 이들과의 경합을 통해서 결국에는 방경만 부사장이 이제 후보로 선임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ISS 말고도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나름 영향력이 있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글래스 루이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방경만 후보를 비롯한 KTNG 측 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는 ISS 말고 글래스 루이스는 의견이 좀 갈라진 거죠. 그래서 KTNG로서는 이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 양쪽이 모두 이제 자신들의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면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한쪽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완충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기업은행과의 표싸움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고요. KTNG로서도 어떻게든 이번 선임안에서 이겨야 할 명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업계 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KTNG에게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KTNG 측 후보 2명, 이 2명 대표이사하고 사회이사 이 2명을 모두 선임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한 후보는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 KTNG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에 도입되는 제도, 그러니까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라는 거는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한 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사례를 볼게요. 일반적인 이사 선임의 안건의 경우 주주는 이제 주식 한 주당 이제 한 의안에 대해서 한 표의 의결권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호 의안이 있고 2호 의안, 3호 의안이 있죠. 여기서 순서대로 1호 의안은 먼저 이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했을 때 주주총회 참석 주주 가운데 과반수가 이 1호 의안에 찬성을 한다. 그러면 1호 의안 안건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2호 의안, 3호 의안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호 의안과 2호 의안이 모두 통과가 됐다. 그러면 3호 의안은 자동적으로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는 좀 다릅니다. 이 1호 의안과 2호 의안, 3호 의안 이렇게 각각 있는 거를 이 집중투표제에서는 모두 뭉쳐가지고 병합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주주는 이 주식 한 주가 있을 때 이 의안을 모두 묶어서 2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명 가운데서 이사 2명을 선임할 수 있고 이 집중투표제도에서는 의결권 한 주식당 이제 이사의 수만큼 주주에게 이제 표를 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이제 3명에 대해서 총 2표를 이제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이 3명 가운데 2명이 이제 다득표자 2명이 선임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집중투표제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은 바로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주가 이제 2표를 가지고 있죠. 주식 한 주가 있고 2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2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투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A 이사가 선임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2표를 모두 A 이사한테 선임하는 그런 의안에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TNG에 좀 유리해지는 그런 전략이 생깁니다. KTNG로서는 일반적인 투표제에서는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의 선임안이 과반의 표를 얻을 것이라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과반이 안 되면 그냥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KTNG로서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대표이사 후보인 방경만 후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생깁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경만 후보 선임 안건에 몰아주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물론 KTNG가 가장 좋은 건 이 2명 모두 선임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KTNG 측 후보를 모두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2명을 모두 살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KTNG로서는 이 집중투표제 하에서 자신들이 이제 사장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당하게 뽑은 이제 대표이사 사장 후보, 그러니까 즉 방경만 부사장에 대해서 아예 몰아주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전략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KTNG 이사 선임만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보시다시피 이 KTNG 주주총회 의안하고 똑같습니다. 예, 후보가 3명이 있죠. A하고 B 후보는 KTNG 측이 추천한 후보고요. 그리고 C 후보는 기업은행 측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뭐 이름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명이 이제 선임이 되는 거죠. 주주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주주가 10명인데 이제 이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각각 한 주당 2표를 가지게 되니까 총 20표가 있다라고 그냥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 기업은행을 지지하는 쪽이 6명, 그러니까 표로는 12표가 되죠. 그리고 KTNG를 지지하는 쪽이 4명, 그러니까 표로는 8표가 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KTNG가 만약에 이 A 후보 1명이라도 선임을 되길 원한다면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8표 중에서 7표를 여기다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표는 이 B 후보에다 행사해도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7표만 줘도 되는 이유는 이 7표가 2위가 될 수 있는 최소 득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은행 표는 12표가 있지만 이 12표를 어떻게 찢어도 둘 다 7표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만큼 결국 기업은행으로서는 자신들이 이제 추천한 후보, 이 기업은행 측 후보 C에게 표를 이제 7표 이상은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B 후보에게도 이제 표를 어느 정도 줄 겁니다. 이걸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C 후보에게 7표, B 후보에게 5표를 줬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A 후보가 득표가 7표, C 후보가 득표가 7표, 그리고 B 후보는 득표가 6표가 되면서 A 후보와 C 후보가 이사로 이제 선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확히는 KTNG는 이 전체 주주총회에서 투표하는 주식 가운데 총 33.4% 이상만 방경만 후보에게 주면은 이 방 후보는 최소 2위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은행은 이 방경만 후보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머지 두 후보 모두 33.4%를 넘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투표 지분율이 10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KTNG로서는 33.4%나만 넘기면은 이 방 후보가 최소 2위를 득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KTNG의 지금 지분율 구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KTNG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이 4.2%가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가 이제 지분을 출연한 회사 재단, 그리고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그런 주식도 있습니다. 약 8% 정도 되는데 이 지분 둘을 합치면은 지분율이 약 우호 지분이 12.2% 정도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3.4% 이상 확보하면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추천하는 후보 1명은 최소한 이제 선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국내외 기타 주주 71.9% 가운데 최소 22%포인트만 이제 확보를 하면, 이 둘을 더하면은 34%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자신들이 이제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한 방경만 후보 선임안은 무난하게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KTNG로서는 이번 주주총회에 도입한 집중투표제 덕분에 자신들이 두 후보 가운데 최소 방경만 후보 1명은 무조건 살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거는 이게 KTNG가 한 게 아닙니다. 앞서 행동주의 펀드였던 FCP의 제안을 KTNG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FCP로서는 이게 만약에 자신들이 이제 이사 후보를 추천했을 때는 자신들은 소수주주니까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기 위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KTNG의 상대가 FCP에서 기업은행이랑 거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FCP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KTNG로서는 누구 한 명은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한 명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FCP가 제안했던 집중투표제는 KTNG의 방경만 후보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KTNG의 주주총회를 보시면 조금 더 흥미로운 관측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